네, 시사 인터뷰 오늘 2부 유튜브 라이브로 이어가겠습니다. 우리 사회 어디든 안전 다 해야 되겠지만 그 가운데 가장 안전해야 될 곳은 바로 학교입니다. 하지만 학교 안팎에서는 여러 가지 사고라든가 폭력이라든가 차별 이런 것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안전한 학교를 만들 수 있을지 고민과 대안이 나오고 있는데 관련해서 전국에서 유일하게 광주에서는 학교 안전사고 신속 대응팀을 도입을 해서 안전한 학교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을 처음 만드신 분입니다. 오늘은 또 이 얘기를 해볼까요? 진남중학교 박주정 교장선생님과 얘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학교 안전사고 신속 대응팀 이제 명칭은 부르미. 네. 예, 부르미로 언제든지 부르면 달려간다. 이렇게 해서 부르미로 지으셨습니다. 이것을 만들게 된 계기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부르미의 의미라든가 간단한 소개부터 좀 해주십시오. 예. 우리 공무원들이 어떤 사고가 발생하면 공문 보내라, 어떤 상황인가 이야기해라 하고 골든타임을 놓칩니다. 이런 것 없이 상황이 발생하면 무조건 24시간 달려가서 해결한다라는 의미로 부르미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이 부르미는 2015년에 만들어졌던 제도이기도 합니다. 이 부르미가 처음 시도하게 된 계기는 2015년 6월 달에 제가 광주시 교육청 민주인권과장으로 근무하고 있던 당시 학교 현장에서 한 아이가 옥상에서 뛰어내려 죽게 된 상황이었는데 우리 교육청에서 그 상황을 보고 몇 시에 떨어졌냐, 학교폭력 예방 교육 했냐 안 했냐, 그 담임쌤은 몇 년 차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그 상황을 보고 깨달았습니다. 이건 아니다. 상황이 발생하면 무조건 달려가서 문제를 풀고 나서 봐야지 그 상황을 따지고 있는 상황은 정말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만들었던 제도가 부르미 제도였습니다. 네. 시작하게 된 계기가 어떤 사고가 이제 터지고 나서 이제 시작을 했는데 일단 중요한 건 그 사고는 안 터져야 됐었지만 터지고 나서 그 대응하는 것을 보니까 서류가 왔다 갔다 하고 지금 핵심을 못 짚고 있기 때문에 답답해서 먼저 대처하고 그 다음에 이제 따질 건 따지자. 네네. 이렇게 해서 시작을 하신 거네요. 예. 그 전에도 강하게 결심을 먹게 된 계기가 여러 번 있었을 것 같습니다. 꼭 그 일뿐만이 아니라 그 전부터 계속해서 봐오셨던 게 있었을 것 같아요. 예. 누적됐었죠. 네. 열심히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학교 현장에 이번에 서희초 사건이라든가 네. 이런 문제들은 징조가 늘 보여왔지 않습니까? 네. 상황이 전개될 게 눈에 뻔한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원론적인 이야기, 왜 그런 일이 벌어졌냐, 앞으로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뭘 하겠느냐라는 어떤 이론적인 이야기만 하고 있지 어떤 상황이 발생하면 무조건 달려가서 그 상황을 해결하는 총각을 다투는 상황을 이겨내야 되는 그것에서는 부족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네. 이 부르미를 이제 만들고 난 다음부터는 학생들이 얼마나 좀 도움을 좀 받았을까요? 처음 이 제도가 만들어졌을 때 저희들은 원칙을 세 가지를 갖췄습니다. 네. 첫 번째는 언제든지 부르면 간다. anytime. 쉽게 말하면 우리는 공무원은 8시간이기 때문에 그 이후의 시간은 갈 수 없다가 아니라 밤이고 낮이고 전화 한 통이면 공문 없이 달려간다. 이게 1번이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문제가 발생하면 그때 그 상황만 해결할 게 아니라 이 상황이 왜 발생했는지 그리고 이 아이가 초등학교 2학년 때 만약에 자살을 시도했다면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계속 추적해서 관리한다. 지속적으로 관리한다가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이런저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교육청의 혼자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이 많습니다. 가장 큰 것은 경제적인 문제인데 이 경제적인 문제는 교육청에서 해결할 수가 없죠. 네. 그래서 우리는 협업한다. 관계기관과 협업한다. 아까 말한 대로 언제든지 달려간다. 두 번째는 지속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한다. 세 번째는 협업해서 완벽하게 처리한다. 이게 3대 목표로 시작을 했었죠. 2015년 8월에 이 부르미 제도가 만들고 나서 저희들이 제일 먼저 했던 것은 교장선생님들을 모셔놓고 이야기했습니다. 앞으로 민주인권과장인 박주정은 과장이라고 부르지 마라. 부르미 1이다. 그다음에 자업과는 부르미 2고 상담사는 부르미 3이다. 전화 한 통화만 주라. 그럼 우리는 무조건 달려가서 그 문제를 해결하겠다라고 시작을 했었고요. 이 제도가 시작이 되자 학교 교육 현장에서는 정말 그렇게 할까라고 의아심을 가졌어요. 근데 1년에 약 한 140건 정도가 365일 중에 이 부르미 제도, 부르미에 대해서 요청이 왔었습니다. 우리는 밤낮 없이 뛰었죠. 달렸고요. 그러자 교장 선생님들이 바로 저거다. 저렇게 해주면 된다. 저게 바로 신속 대응팀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공무원 한 조직에서 인건비 예산이 떨어져가지고 소위 말하는 그 근무 시간 이외의 시간에는 시간외 수당을 지급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근무 시간 내에 그거를 해야 된다. 하지만 위급 상황은 근무 시간 내에 일어난다는 보장 없지 않습니까? 그럼요. 네네. 예를 들어서 공무원이 돈이 없는 상황에 예산이 없는 상황에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에 시간 외에 그런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거를 또 문제를 거는 내부의 인력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그 이야기는 좀 더 뒤에 있다 하려고 했습니다만은 네. 가장 중요한 것은 상황이 발생했을 때 대처하는 것. 쉽게 말하면 서희초라든가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왜 그랬을까가 아니라 그분이 이미 징조를 보였을 거 아닙니까? 힘들어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선생님들은 선생님이 왜 힘들어한지를 알았어야 될 것이고 물었어야 될 것이고 또 교장 선생님이나 관리자들은 그 선생님을 안았어야 될 것이고 또 그러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제도적인 문제도 충분히 누적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방치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르미 제도에 대한 한 예를 들자면요. 2015년 아마 8월일 겁니다. 비가 엄청나게 쏟아지는 밤입니다. 퇴근을 집으로 가서 했습니다. 우리는 전화 한 통에 무조건 달린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저녁 시간에는 이 전화를 장학사나 장학관님한테 부탁을 하면 안 되겠어요. 그래도 과장이 받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왜? 장학사나 장학관님은 낮에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380-4660 전화를 착신을 사실 1번으로 제일 먼저 저한테 하게 했습니다. 그다음에 안 받으면 장학관님, 그래도 안 받으면 장학사님, 그래도 안 받으면 상담사가 받을 수 있도록 해놨는데요. 2015년 8월 달에 어느 날 집에 도착하자마자 전화가 온 거예요. 깜짝 놀랐죠. 누구신가요? 아, 저 어디 실업계 고등학교 교감선생입니다. 무슨 일입니까? 부름이 좀 출동해 주십시오. 어떤 일인데요? 비가 이렇게 많이 퍼붓는데 우리 여고생 2학년 학생이 지금 자살을 하겠다고 나갔다고 합니다. 예, 걱정 마십시오. 일단 제가 출동하겠습니다. 우선 그 여학생의 전화번호부터 알려주십시오. 예,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일단 출동을 했습니다. 왜? 학교로 가야 되니까. 학교로 출동하기 위해서 제가 1번을 누르면 장학관이, 2번을 누르면 장학사가 일어납니다. 누르고 장소만 알려주면 우리는 무조건 출동하는 겁니다. 밤이고 낮이고. 가고 있는데 전화번호를 받고 제가 광주지방경찰청과 소방서에다 알렸죠. 이 아이 위치를 좀 찾아주십시오. 가고 있는 도중에 전화가 왔어요. 찾았습니다. 어디입니까? 어디 큰 강이랍니다. 강가랍니다. 알겠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그리고 위치 변경하고 저희들은 그 강으로 갔었죠. 갔더니 이미 소방서 대의원들과 경찰서 차들이 다 와 있었어요. 강주가 아닌 전남 지역에 있는 강입니다. 가봤더니 비가 엄청나게 퍼붓고 물은 불어가지고 정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우리 아이를 찾았다는 그 말을 듣고 저는 내리자마자 그 대장 되신 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랬더니 뭐가 고맙다는 겁니까? 아이를 찾아줬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아, 아이를 찾은 게 아니라 핸드폰의 위치를 찾은 겁니다. 예? 그럼 핸드폰이 지금 위치가 어디입니까? 이 강의 1km 반경입니다. 아, 그래요? 그럼 아이는 지금 안 찾는 겁니까? 라고 나도 느닷없이 말했더니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비가 이렇게 퍼부어서 헬리콥터 뜰 수도 없고 비가 이렇게 부른다. 당신 같으면 지금 어디로 들어가 살 수 있겠어? 그래서 제가 말했죠. 뛰어내렸다면 그 아이가 강에서 다리에서 뛰어내렸을 거 아닙니까? 다리 밑에 봤습니까? 당연히 봤죠. 우리가 놀고 있는지 아세요? 화를 내시더라고요. 아니요. 제가 내려가 봐야겠어요. 그리고 강가에 가서 밑을 쳐다봐도 안 보여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강 밑으로 뛰어내려갔더니 이끼가 많이 끼어가지고 미끄러져 버리는 거예요. 저 빠져버리는 겁니다. 물에 빠졌더니 목에까지 물이 차서 나도 막 내려가는 거예요. 나도 살고 싶어서 살려주라고 했죠. 고무부트를 던져줘서 받고 저도 끌려 올라갔습니다. 이제 끌어올리면서 그분들이 저한테 막 심하게 질책을 하더라고요. 도대체 뭐한 사람이냐고, 어디다 끼어드냐고, 어디를 뛰어내리냐고. 하도 욕을 해서 창피해서 고개를 오른쪽으로 이렇게 쳐다보지 말고 오른쪽으로 해서 끌려 올라가는데 세상에 다리 4번 밑에 다리가 하얀 물체가 보이는 거예요. 착신가? 한번 좀 불 한번 비춰봐세요. 그랬더니 그 아이는 뛰어내려서 살고 싶어서 다리를 안고 있었던 거예요. 아이고. 근데 몇 시간이 지나고 물소리가 커서 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를 끌어올려서 병원에 입원시키고 그 다음날 학교를 갔죠. 이 아이가 어떤 아이입니까? 평범한 아이입니다.
평범한 아이라는 이야기가 뭔 말입니까? 부모님 계시고 집 있고 별 문제 없는 아이입니다. 근데 왜 그랬을까요? 글쎄요. 그게 집으로 가봤네요. 집이 완전히 슬레이트 집인데 비가 와가지고 물이 새는 집이에요. 다 떨어. 그리고 안에는 어머니, 아버지 두 분이 계시는데 아버지는 중풍, 어머니는 알코올 중독. 그다음에 이 아이 여고생 밑에 동생들이 3명. 아이는 살려놓긴 했지만 이거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난감하더라고요. 살려놓긴 했지만 무슨 의미가 있냐. 살아가는 게 지옥인데. 안 되겠다. 솔루션 회의를 해야겠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관계기관 뭐 지방자치단체 다 오라고 그랬습니다. 동사무소, 구청, 도청 다 오라고 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초등학교 학생들, 그다음에 중학교 학생들, 동생들 학교 교장 선생님과 SPO 다 오시라고 했습니다. 집집구 운동본부도 오라고 했고요. 월드비전 철호구산도 오라고 그랬습니다. 굿네이버스도 오라고 하고. 그리고 이제 솔루션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했죠. 우리는 학생을 어떻게 돌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학부모는 어떻게 돌볼 수가 없는데 우리 같이 돕시다. 이렇게 나눠서는 안 될 거 아닙니까? 교육청에서는 우선 저 여고생에 대한 치료비 완전히 다 제공합니다. 그다음에 초등학교, 중학교에 있는 동생들 학비 전액 지원합니다. 그리고 저희들 대학생 멘토링 통해서 전부 다 애들 공부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집짓기 운동본부에서는 저 집 좀 쓸어버리고 집 하나 지어주십시오. 오케이. 도배도 해주십시오. 오케이. 장판도 좀 깔아주십시오. 오케이. 저 집을 짓고 있는 동안에 저 아이들이 어디 가 있을 데가 없습니다. 철호구산 쪽에서 그 애들 좀 데리고 있어 주십시오. 오케이. 걱정 마십시오. 그리고 지자체한테 말했습니다. 저기 있는 부모님들 병원에 입원 좀 시켜주십시오. 아프니까. 입원시키고 나서 나으면은 한 분 취업 좀 시켜주십시오. 생각해 보십시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6개월이 지나서 여고생은 병원에 입원해서 완치가 돼서 나왔고요. 새 집은 지어져 가지고 애들은 전부 다 새 집으로 다시 들어오게 됐고요. 엄마 아버지 중에 아버지가 먼저 나와서 미화원으로 취업을 하게 됐고요. 그다음에 여고생은 좀 있다가 3학년 때 졸업을 해가지고 큰 대기업에 취업을 하게 됐고요. 가정에 평온이 오게 되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게 부름입니다. 우리 공무원들은 다 그러시진 않지만 전부 다 이건 내 일이 아니다. 여기까지 내 일이다. 이런 법이 없다. 형평성에 어긋난다. 예산이 부족하다. 사람이 없다.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면 수만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전체적인 시야를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의지, 이걸 가지고 저는 부름이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이렇게 잘 돌아가고 있나요? 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으나 더 솔직히 말하면 아무래도 약해져 가죠. 그 문제는 뭐냐면 그 고된 일을 하고 있는, 그중에서 학교폭력 업무를 하고 있는 가장 어려운 부서에서 이 업무를 하기에는 사실 벅찹니다. 그런다고 어떠한 보상을 받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많이 희미해져 갖고 있어서 그래도 지금 맥락을 유지하고 있고 다른 시도에도 이것을 벤치마킹 해갖고 가고 있는 실정이기는 합니다. 광주에서 최초로 시작해서 다른 시도회까지 지금 이렇게 퍼져나가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하지만 현실적으로 봤을 때 시작 단계보단 지금 약해진 것은 사실이나 그것은 현실적인 어떤 한계에 부딪히다 보니 약해져 가는 것 같은 느낌이고,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한 사람의 희생에 의해서 이 문제를 풀어서는 안 됩니다. 시스템이 구축이 돼야 됩니다. 그렇죠. 네, 쉽게 말하면 이 부름이 요원이 교육청에 있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학교폭력, 성폭력, 자살, 안전사고, 악성 민원, 이런 고질적인 민원에 대해서 학교 인성에서 아우성을 치면 바로 가서 해결해 줄 수 있는 전문화된 트레이닝화된 요원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장학사님들은 자리를 옮기지 않습니까? 자, 이 사람들 인건비 한 달에 400만 원씩 준다고 칩시다. 10명이면 한 달에 4천만 원이고요. 1년이면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큰 학교에 화장실 하나 지은 정도의 돈입니다. 이 정도의 요원이 어떤 상황이 발생되면 24시간 출동해서 문제를 해결해 준다. 학교에서는 너무너무 좋아할 것입니다. 선생님들도 일이 많이 너무너무 안심할 것이고요. 그래서 경직되어 있는 교육청과 교육부보다는 이러한 민간 재단이 만들어져서, 부름이 재단이 만들어져서 이것을 한번 해보자고 제가 교육부와 교총에 가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네.
그랬더니 교청에서는 너무너무 좋은 제도다. 해보고 싶다. 근데 거기서 또 문제는 뭐냐면 또 예산 문제입니다. 예산. 자, 그 예산 문제는 나라에서 풀어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부에서 이보다 더 좋은 제도는 없으니까 이미 또 선례가 있으니까 강주시 교육청에 되어 있는 디테일한 모든 프로그램을 그대로 운영만 하면 모든 학생, 모든 학부모, 위기에 있는 아이들이 정말 살 수 있는 좋은 제도라고 저는 생각하고 혹시라도 저는 학교를 정년하고 나면 밖에 나가서 이 재단을 만들어서 전국을 돌면서 이 재단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은 욕심도 있습니다. 이런 게 좀 시스템화 되면은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 사람의 열정이라든가 한 사람의 희생으로 하게 되면 그거는 그 사람으로 끝나버리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바로 그것입니다. 네. 근데 이게 시스템화되고 지속 가능하게 계속해서 국가에서 관리도 해주고 이렇게 한다면 조금은 더 안전한 학교, 조금은 더 선생님들이 힘들어하지 않는 학교가 되지 않을까. 학생들은 더 안전해질 것이고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도 취지는 다 공감을 하지만 대다수까지는 아니더라도 그게 되겠냐고 이렇게 보는 부정적인 시선이 있었을 겁니다. 예. 많이 힘들었죠. 처음에 이제 제일 힘들었던 것은 우리 그 요원들, 우리 장학사 장학관 과장님들이 처음에 시작할 때 우리 공무원입니다. 8시간 근무자입니다. 맞아요.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있는 일도 많습니다. 라고 설득했습니다. 우리 한 번만 해봅시다. 한 번만 해보고 이게 잘 되면 안 되면 우리 그만둡시다. 근데 이제 이 제도가 운영이 되고 나니까 학교 현장에서 너무 박수를 쳐주는 거예요. 저런 사람이 필요하다. 저런 장학사 장학관이 필요하다라고 하니까 이제는 우리는 마치된 것처럼 그 사명감에 정말 3년 동안 1년에 한 140여 건을 뛰어다니면서 했었죠. 학교 현장도 너무나 좋아했고요. 이 부르미 로고도 만들어져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시스템 만들기만 하면 되는데 이걸 만드는 것에 있어서 교육부도 가장 어려운 부서이기 때문에 길게 계시면 한 2년 계시다 어디로 가버립니다. 이걸 만들다가 보면 어디로 가버리기 때문에 정착이 안 되는데요. 정말로 강주 시내에서 이런 일이 제일 먼저 시작이 돼서 전국적으로 이게 발산이 되고 확장만 된다면 지금 고민하고 있는 학교의 민원, 악성 민원, 그다음에 교권에 대한 침해, 그다음에 학생들에 대한 안전 일거의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큰 돈도 들지도 않고요. 저는 소원인데 이 일을 꼭 정년하고 나면 해보고 싶습니다. 재단이 필요하다. 학교가 조금 더 나아질 것이다.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은 부름에 대한 얘기, 학교 현장의 안전을 위한 얘기를 박주정 선생님과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선생 박주정과 아이들 진남중학교 박주정 교장 선생님과 함께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조금이라도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문제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다른 대안이 있을 수도 있는데 지금 이 현실적인 대안이 있으니까 이걸 어떻게 좀 개선해 볼까 이런 생각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규빈이었습니다.